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오늘 출근길 중부지방 곳곳으로 산발적인 비가 내렸는데요. 미 국채금리가 치솟는 등 미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양시장에도 오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시총 상위주 대다수가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업종과 테마별 날씨 보실 텐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주들 하락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LG 에너지 솔루션 등 2차 전지 오늘도 약세 띄면서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또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액 공제 조기 폐지 우려에 연이은 약세를 지속하면서 줄줄이 신저가를 기록, 먹구름이 가득 끼어 있는데요. 대다수의 종목들이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또 중국과 홍콩, 대만 등 중화권과 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국내에서는 아직 코로나 유행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지난해 이제 여름 코로나 유행에 이은 올해 유행 주기가 조만간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코로나 관련주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린생명과학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신풍제약과 진원생명과학, 더바이오메드의 진단키트 관련주들 쾌청합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11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 오늘 맑은 날씨인데요.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하나투자증권, 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운영사인 빗썸 코리아 지분을 보유한 T사이언티픽도 온화합니다. 다음 특징주 날씨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케어 브랜드 달바를 운영하는 달바 글로벌이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크게 상승한 가격에 거래되면서 쾌청한데요. 지난해 2조 원에 가까운 몸값으로 코스피에 상장한 APR에 이어서 1년여 만에 등장한 K뷰티 대여로 앞선 IPO 과정에서 이미 달바 글로벌의 흥행은 예견된 일이었다라고 보는 시선들이 많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요. 인적 분할 발표로 오늘 개장 직후에는 좀 맑은 날씨 띄었습니다. 다만 현재는 약세로 전환 흐린 상태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특징주 날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의약품 온라인 유통 플랫폼 기업인 블루엠텍인데요. 비만치료제 위고비 국내 유통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에 오늘 따뜻함이 가득합니다. 마지막 종목은 드리머스 컴퍼니이고요. 자사주 152만 주를 주당 2,500원에 공개 매수,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 취득 이후에 전량 소각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영향으로 오늘 장중 맑은 날씨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웨더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카타르 왕실로부터 받은 보잉 7478 항공기를 미국 국방부가 인수했다. 해당 항공기는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될 예정이지만 외국 정부로부터의 초고가 선물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션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피트 헤이그스 국방장관이 연방 규정에 따라 해당 항공기를 카타르로부터 인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용기의 보안과 임무 수행 기능을 고려해 개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순방 중 카타르에서 이 항공기를 대가 없이 제공받았으며 현재 사용 중인 노후 전용기에 불만을 표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뉴욕타임스는 항공기 개조에 1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외국 정부의 고가 선물을 대통령이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부 공화당 인사들조차 이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트럼프 측은 대가 없이 받은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핫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핫스탁은요, 이데일리 온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장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있는 오늘 시장의 흐름입니다. 양시장 모두 지금 1%대 약세 흐름 그려가고 있거든요. 오늘 시장 흐름부터 체크해 주시죠. 전반적으로 지금 네. 시장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가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게 예전에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 셧다운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해외에서는 그 실제 셧다운을 했었고요. 요번에 이 대만에 있는 컴퓨텍스라는 그 큰 전시회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많은 그 기업인들도 모였고 거기에 관람하는 사람도 많이 모이는데 이 사람들이 이번 토요일 일요일 날 끝나면 전 세계로 다시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 대만에 코로나가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고 실제 사망자까지 많이 발생해서 이게 또 우리 경제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 증시에도 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좀 시장에서 큰 흐름을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네, 오늘의 시장 흐름 약세 원인에 대해서 조금 핵심만 간략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약세장 안에서도 저희는 시장 전략 잘 세워봐야 될 텐데요. 김태훈 파트너님이 준비해주신 세 가지 테마와 이슈 데일리 핫스탁 지금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 핫스탁 첫 번째 섹터는요. 진단 키트입니다. 중국과 홍콩, 대만 등 이제 중화권과 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오늘 진단 키트, 백신주들 연일 급등 보여주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자율주행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6월 중에 출시한다라는 내용인데요. 뭐 자율주행과 2차 전지에 있어서 조금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반도체입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컴퓨텍스 2025가 대만에서 열리고 있는데 반도체와 AI 관련주들의 조금 온기가 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또 오늘 반도체주들 약세 흐름 띄고 있어서요. 함께 전략 챙겨봐야겠습니다. 네, 데일리 핫스탁 첫 번째 테마, 이제 진단 키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세예요. 진단 키트 관련주들, 백신 관련주들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단기적인 테마성 재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어서요. 지난해 여름에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 이번에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코로나라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절성을 나타냅니다. 네. 한여름에 이 코로나가 또 극성을 벌이기도 하고 이제 감염자들이 많이 발생하죠. 겨울에는 독감과 함께 또 환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게 이제 특징이 있는 게 둘 다 폐쇄적인 공간이 만들어질 때 이게 발생한다는 것이죠. 네. 여름에 벌써 6월 달만 돼도 문과 창문을 다 닫고 에어컨을 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마스크를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코로나가 많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면 이들에 대해서 진단 키트를 통해서 이제 감염자와 비감염자를 구분해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진단 키트를 양산해왔던 업체들이 대부분 다 감산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팬데믹이 끝났기 때문에 수요량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 예전에 생산량을 늘려놨던 걸 이제 줄이는데 그러다 보니 실적도 굉장히 나쁩니다. 진단 키트들이 대부분 나쁜데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절적으로 여름과 겨울에 갑자기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평소 때는 대응해서 일부러 재고를 쌓아놓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름철이나 이 겨울철에 유행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이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절성을 이용한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이르게 대만과 중국, 그다음에 홍콩 이런 우리나라와 거리가 좀 가까우면서도 인구가 많이 오가는 이런 지역에서 먼저 발병을 했고 그게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저희들이 맞았던 백신이나 이런 게 여기에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이 확진자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일부 홍콩에서 변이 바이러스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더더욱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많이 몰리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수젠텍을 들 수가 있는데 이 수젠텍은 다중면역 블록이라고 해서 체외 진단 키트하고 이 시약을 동시에 만들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수젠텍이 갖고 있는 기술을 갖고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이런 진단 키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회사이죠. 그러다 보니 요번에 그 니파 바이러스라고 법정 그 일종 그 감염병으로서 이제 지정이 될 예정인 이 굉장히 심각한 이 감염병이 있는데요. 이 니파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이 수젠텍이 먼저 이 진단 키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수젠텍은 기본적으로 뭐 그 당뇨나 호르몬 정량 검사, 그다음에 임신 진단 키트 같은 이런 자가 진단 키트도 만들고 있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이제 심혈관 진단, 카디옥 마커라고 그러는데 이 가장 비쌉니다. 이 비싼 진단 키트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수젠텍이라는 회사를 좀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랩지노믹스라는 회사입니다. 랩지노믹스라는 회사는 유전자 분자 진단을 하는 기술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좀 유망한 회사였는데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PEF 쪽으로 바뀌면서 좀 이상해졌어요. 미국에 있는 이런 진단 회사들을 인수를 하면서 거기에 수백억 원이 해외로 빠져나갔고 그 인수한 미국 회사들이 제대로 실적을 못 내면서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다가 지난번에 4회차 전환사채를 발행해 놓은 게 이제 전환가가 또 2,729원으로 낮춰졌고 그리고 여기에 대기 물량이 1,465만 주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랩 지노믹스 쪽은 이 PF 쪽이 최대 주주면서 이런 주가를 끌어올려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시키려고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게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엑세스바이오입니다. 이 회사는 그 말라리아와 독감, 그다음에 코로나 감염, 이런 감염병에 대한 신속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고요. 또 특히나 겨울철에 독감과 코로나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이런 콤보 진단 키트를 만들어서 지난 겨울에 꽤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인 그 웰스바이오와 함께 중동 지역 전시에 참여해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말라리아 진단 키트를 이제 홍보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쪽에서 수익을 많이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엑세스바이오는 기본적으로 양산을 하는 즉 진단 키트, 신속 진단 키트를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고 이러한 갑작스러운 이런 코로나의 유행에 대해서 즉시 대응을 해서 양산 키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이르게 시작된 이 코로나 유행에서 가장 큰 수익을 빨리 낼 수 있고 1분기 적자 냈던 실적을 흑자로 돌려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회사라는 걸 좀 보시면서 이번 유행이 계절성을 타고 있는 지난해 이제 그 여름 쪽에 여름에서 유행했던 그것과 비슷한 양상이면서 또 한편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진입된다는 게 유입된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 때문에도 다른 종목들이 대부분 다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네, 대만과 홍콩, 중국뿐만 아니라요. 뭐 태국이나 싱가포르 등 이제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런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뭐 6월 중순쯤이 최고 정점이 될 것이고 7월까지도 유행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 나오거든요. 일단 건강 잘 챙기셔야겠고요.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으로 수젠텍과 랩지노믹스, 엑세스바이오 꼽아주셨습니다. 저희 두 번째는 자율주행입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6월 중에 출시한다라는 내용 전해지더라고요. 여기서 좀 어떤 포인트 짚어볼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네, 국내 자율주행 관련주들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 6월 달에 이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 로보택시라는 것, 즉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돼 있는 로보택시를 운행을 하겠다. 일단 10대를 갖고 시작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셨죠. 완전 자율주행은 아닙니다. 이게 3단계에서 가장 고도화돼서 4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에 오토파일럿을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진보한 자율주행 기술인 건 맞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그 완전한 뭐 아까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이 일론 머스크가 여러 번 이제 공식석상에서 일종의 이제 거짓말을 한 것이죠. 이게 영업 멘트를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택시를 로봇 택시를 이제 사람들이 타보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오토파일럿도 지금 따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지만 이 테슬라가 말이죠. 근데 테슬라의 이러한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돼 있는 차를 더 많이 팔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자율주행 차를 타고 이게 안전하다는 신뢰감이 있어야만 구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로봇 택시라는 것도 영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자율주행 택시를 타보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게 지금은 10대로 시작하지만 조만간에 이게 1000대, 10,000대로 늘어날 계획이고 최대 200만 대까지 자율주행 자동차를 실제로 시장에 내놓겠다고 일론 머스크는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율주행 기능이 접목되어 있는 로봇 택시를 경험하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실제로 이러한 기술이 돈을 버는 기술로, 즉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이 돈을 버는 기술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면 그 현대 오토에버, 이 회사는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 내에서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회사인데 자율주행 기술도 이 회사에서 거의 그러니까 주력이 돼서 이 자율주행 기술을 운영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현대차 그룹도 이 3단계 자율주행에서 가장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존에 연구해왔던 이 센서와 또 라이다를 이용한 자율주행 기술에서 이제 카메라를 이용한, 즉 테슬라 방식으로 완전히 갈아엎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기술 개발도 현대 오토에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현대 오토에버는 현대차 그룹 내의 이 그 스마트 컴퍼니,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가는 SI를 모두 현대 오토에버에서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보시면 현대차도 기아차도 대부분 전기차 공장을 새로 만들게 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SI를 이 현대 오토에버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획득한 이 자율주행 기술은 궁극적으로 로봇 쪽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 내에 보면 그 미국에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율주행 기술을 또 같이 접목을 해서 이 로보틱스에도 이 현대오토에버의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현대오토에버는 굉장히 그 SI 업체에서 좀 더 진보되고 발전된 회사로 성장을 해가고 무엇보다도 정의선 회장이 개인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로서 그렇게 현대오토에버의 가치를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와 함께 올 하반기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뉴욕 증시에 상장을 시킬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거는 예전에 그 일본의 그 소프트뱅크로부터 회사를 살 때 이미 약속돼 있는 5년 이내에 상장을 하지 못하면 이 그 일본 업체가 갖고 있는 그 남은 잔여 지분을 이 현대차 그룹이 사주기로 했던 약속에 딱 5년 차에 올해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상장시키게 되면 그것 때문에도 현대차 그룹 내 지배구조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고 여기에 현대오토에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보시고요. 그 두 번째 종목은 퓨런티어입니다. 퓨런티어는 자동차용 그 카메라 공정 장비를 만드는 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가장 큰 고객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실적이 좋으면 퓨런티어도 주문을 많이 받아서 실적이 좋아지고 테슬라의 실적이 나쁘면 주문이 줄어들어서 이 퓨런티어도 실적이 나쁩니다. 이번 1분기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주 망쳤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실적이 굉장히 나쁘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퓨런티어 1분기 실적은 어닝 쇼크라는 말이 적용될 수 있게 아주 완전히 망쳤습니다. 그 대신 이게 주가의 바닥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퓨런티어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 1분기 때 바닥 찍고 계속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리고 있고 이 6월 달에 이 로봇택시가 실제로 이제 거리를 10대가 돌아다니면서 이게 점점 늘어나게 되면 퓨런티어는 더 많은 수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퓨런티어의 실적은 앞으로 나빠지는 것보다는 좋아진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그런 면에서 퓨런티어의 실적과 함께 주가도 우상향하는 밀어 올려지는 차트를 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MC넥스라는 회사입니다. MC넥스는 전형적인 카메라 모듈 회사입니다. 이 카메라가 우리가 스마트폰에도 많이 사용되지만 이제는 자동차에도 많이 들어가고 저희 와이프도 얼마 전에 새로 차를 샀는데요. 그 차 안에 현대차 안에 카메라가 한 10몇 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자동차가 전자장치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카메라가 온 사방, 그러니까 뒤 후방 카메라도 전방 카메라도 양쪽 사이드 미러도 모두 카메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 말 뜻은 MC넥스의 자동차용 카메라가 그만큼 수요가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 로봇택시가 이제 실제로 시장에 나와서 수익을 내는 수익 사업화되면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된 이 카메라 쪽, 이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시면 지금 이런 관련된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된 카메라 쪽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지금이 어쩌면 가장 싼
가격일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보시면서 시장에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자율주행 관련주들에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유, 6월 이제 상용화될 로보택시 관련해서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기업들 좀 꼽아주셨습니다. 현대 오토에버와 퓨런티어, MC넥스로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은 반도체인데 어제 간밤에 이제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치솟으면서 금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반도체주 위주로 좀 약세 흐름을 띄웠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국내 반도체 주들도 지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거든요. 향후 반도체에 대한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요번 대만에서 엔비디아 회장이죠. 네. 젠슨 왕 CEO가 나와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이 AI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이고 엔비디아가 어떠한 신제품을 내놓을 것이면 여기에 맞춰서 IT 업체들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죠. 네. 이게 미래를 보여준 겁니다. 우리 투자자들도 오늘 파란색에 투자를 하는 것, 물론 매수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파란색에 매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를 보고 사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주가를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파란색은 나에게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 못하시면 주식 투자하지 마시고 은행에 예금하십시오. 그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주식 투자할 때 항상 파란불일 때는 그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여건에 의해서 파란색을 나타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싸게 살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그런 싸게 사는 기회를 줄 때 매수할 수 있는 용자가 결국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이 대만 컴퓨텍스에서 나온 여러 가지 기술들, 특히 AI에 관련된 기술들은 결국은 말 그대로 이제 반도체 쪽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AI 쪽 가장 발전돼 있다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쪽 관련된 발전 이 GB300이 올 3분기 때 새로 나올 건데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특히 이제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공급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HBM3 12단짜리를 독점해서 납품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 HBM4 6세대 반도체를 내놓을 겁니다. 그것도 양산 모델을 내놓을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이 제조 장비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모든 업체들도 또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이죠.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다시 밀어 올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파도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긴 안목으로 보시면 이 회사가 속해 있는 그 시장이 성장을 하는지 그리고 이 회사가 속해 있는 만들고 있는 제품이나 이런 상품이 시장이 커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투자를 할 줄 아셔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종목으로 제가 갖고 온 건 마이크로 컨텍솔입니다. 이 마이크로 컨텍솔은 최근에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한 5% 정도 빠진다 해도 그렇게 크게 빠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오른 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마이크로 컨텍 솔루션은 말 그대로 반도체 검사 장비에 들어가는 소모품인 IC 소켓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IC 소켓을 물리는 반도체는 대부분 메모리 모듈과 또 SSD라고 해서 이쪽은 두 개 다 모두 AI 데이터 센터에 소비되는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 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연초에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미국에다가 50개 주 중에 48개 주에다가 AI 데이터 센터를 모두 짓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엄청난 수요를 만들었죠. 4년 동안 5천억 달러를 쏟아붓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AI 데이터 센터에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게 바로 메모리 모듈과 또 SSD입니다. 그런데 그런 메모리 모듈과 SSD를 만드는 이런 반도체들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검사하는 게 바로 이 소모품인 IC 소켓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 말뜻은 마이크로 컨텍솔이 돈을 번다는 것이죠. 실제로 1분기 때 실적이 earning surprise로 나왔습니다. 당연히 그 실적이 주가를 밀어올리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여러분 한미반도체 하면 TC본드라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TC본드가 뭔진 몰라도 그게 HBM 반도체랑 연결돼 있는 그러한 반도체 제조 장비라는 걸 아실 거예요.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독점적으로 8단짜리 HBM3를 납품하고 또 12단짜리를 HBM3를 납품할 때 거기에 그 HBM3를 만드는 그 TC본드를 한미반도체가 독점해서 납품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TC본드를 납품하다 보니 말 그대로 이 한미반도체가 만들어내는 TC본드의 수량에 따라서 이 SK하이닉스의 생산량이 거의 결정이 되다시피 해요. 여기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물 들어올 때 노젓고 싶은데 더 많은 TC본들을 공급받고 싶지만 한미반도체는 그렇게 공급량 한꺼번에 늘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SK 하이닉스가 새로운 그 공급망으로 이 한화 세미텍을 또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미반도체 쪽에서 좀 열받았죠.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그동안 납품했던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납품했던 그 TC본드 가격을 요번에 일괄적으로 28%를 인상했습니다. 그 부분이 다음 2분기 때부터 실적에 포함이 되죠. 여기다가 유지보수를 그동안 무상으로 해왔었는데 한미반도체가 이제는 유료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말뜻은 한미반도체 실적이 2분기 때 점프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TC본드를 이 한화 세미텍하고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전체적으로 이제 큰 물량은 줄어들게 되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향후 삼성전자가 이제 가동을 하면 삼성전자가 거기에서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고요. 마지막에 미코입니다. 미코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한미반도체 TC본드의 그 상부에 들어가는 펄스, 그러니까 그러니까 코팅하는 게 아니죠. 이 장비, 반도체 장비 쪽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데요. HBM 제조용 TC본드에 펄스 히터라는 게 있습니다. 펄스 히터는 상부와 하부로 나뉘는데 작년에 하부를 국산화해서 납품을 했고 올해는 상부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이제 하반기부터 납품을 하는데 일단은 외국에 있는 업체부터 먼저 납품을 하는데 아마도 이게 마이크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미코가 이 TC본드용에 들어가는 이 펄스 히터를 납품할 거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 미코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자회사 중에 미코파워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미코파워라는 회사는 고체연료 전지 쪽에 관련된 이러한 그 핵심 부품인 스택을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는 이제 탄소 포집 사업에서 또 수혜를 받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미코는 작년인가요? 올 연초인가 미코 바이오메드라는 바이오 쪽 사업부에 있는 사업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구조조정을 완료했죠. 그럼 전반적으로 실적이 꽤 좋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미코라는 회사도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만 현지 시간 23일, 그러니까 내일까지 열리는 이제 컴퓨텍스 2025 기조 연설에서 엔비디아 CEO가 AI 생태계 확대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겠고 오늘 반도체 조정을 좀 활용해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온 김태훈 파트너님과 저희 데일리아스탁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1313 챌린지 매일 오후 1시 주간 목표 성공률 13%를 목표로 도전을 하고 있고요. 17주차 챌린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이번 주에는 총 8가지 종목이 편입되게 되는데요. 종목표당 바로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 우진입니다. 원전과 SMR 관련주로 해당 종목 공략을 해주셨고 3거래일 만에 1차 목표가를 굉장히 단기간 안에 달성을 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2차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1%대 약세 보이지만요. 그래도 챌린지 성공률 플러스 9.75%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다음 종목 광명전기입니다. 이제 차트상의 분석 어제 해주시면서 거래량이 동반되는 걸 봐야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늘 3.6%대 상승세 현재 구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챌린지 성공률 4%대이고요. 화요일에 공략해 주셨던 네오팜은요. 6거래일 동안의 단기 하락 추세를 전환, 어제 조정폭을 좀 아쉬워할 수 필요 없겠다라는 말씀, 상승 추세로의 전환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코멘트 해주셨는데 챌린지 성공률 2.14%이고요. 같은 날 YG 엔터테인먼트 공략해 주셨습니다.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 대표적인 수혜를 받아갈 수 있고 긍정적인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2.17%에 또 역시나 2%대 성공률 보이고 있고요. 어제 공략해 주셨던 HJ중공업입니다. 해군력 강화를 위한 미국의 움직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겠다. 또 지난해 창사일에 최대 수주액을 달성하기도 한 종목이다라는 코멘트 해주셨거든요. 하루 만에 1%대 성공률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HJ중공업과 어제 같이 공략해 주셨던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AI 산업 핵심 솔루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AI 국책과제를 수주해낸 바가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은 약보합 수준의 성공률 보이고 있네요. 총 6가지 종목 편입되어 있는 저희 17주차 1313 챌린지이고요. 누적 성공률 바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19.28% 여전히 목표치를 넘어서고 있는 저희 챌린지 성공률입니다. 이데일리온 이용철 파트너님 모셔보고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공략해 주셨던 이제 마지막 종목이죠. 코난 테크놀로지 제외하고 5가지 종목 모두 다 플러스권의 성공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부터 진단 도와주실까요? 네, 현재 19%라는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19% 조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좀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 리뷰한 시간 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우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나서 이 거래일만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었죠. 16.89%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 날에 마찬가지로 3.93% 그리고 오늘 장중에 2.36%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는데 이게 상승폭을 일정 부분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4.38%까지 눌렸다가 현재는 약보합권대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현재 단기간의 슈팅 이후에 정말 강세의 랠리를 펼쳐가고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 갈색선이죠. 갈색선을 강하게 돌파한 다음에 윗꼬리를 달면서 눌렸습니다. 그러면 윗꼬리를 달면서 눌리게 됐을 때에는 추가 조정폭이 조금은 더 이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2차 목표가를 잡아드릴 그 당시에 눌린다 하더라도 눌림폭은 제한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자, 오늘 보시면 이 분홍색 선 보이시죠? 이 5일선에서 정확하게 종가를 지켜주고 있는 움직임, 그러면서 오늘 캔들로서는 양봉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조정 이후에 추가 반등하는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좀 더 앞서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대로 이 종목은 좀 더 홀딩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 광명전기 보도록 할 텐데요. 광명전기의 경우에는 등락폭이 조금 크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변동성이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종목은 중소형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형주에 더 가깝죠. 소형주다 보니까 같은 업종 상승폭, 하락폭에 비해서 그 변동폭이 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한 3%에서 4% 정도의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을 소개해 드렸을 때 단기 상승 추세에 이어서 3거래일 연속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조정 장세를 단기 조정을 돌파했을 때 추세 전환 돌파 패턴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돌파하는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이 민트 색깔의 하락 추세를 저 지지 라인대로 지지 삼아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나서 그 뒤로는 저점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모습입니다. 전 거래일의 음봉이죠. 고가 대비해서 저가가 약 4.8% 정도의 하락폭이 이어졌었던 캔들인데요. 이 캔들의 시가를 돌파하면서 현재는 고가 위에도 안착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 종목이 한 1,650원 위에만 올라갔을 때에는 한 차례 더 추세적인 상승세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다만 슈팅은 조금 더 다른 얘기입니다. 거래량이 동반이 되어야만 추가 슈팅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거래량의 기준은 2025년 5월 9일입니다. 거래량 장중에 350만 주 정도 동반이 되면서 13%까지 급등에 성공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터졌을 때 등대 캔들의 거래량 80%, 그러면 350만 주의 80%면 한 28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러면 280만 주에서 30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이 동반됐을 때에는 다시 한번 슈팅하면서 이번에는 전 고점까지 돌파하는 흐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거래량이 반드시 유입될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거래량이 유입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상승 흐름들을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이죠. 네오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팜의 경우에는 오늘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종목에 대해서는 소개해드렸던 당일날 고가를 거의 종가로 마무리를 했고요. 하루 단기 조정을 받고 바로 오늘 올라와줬죠. 그러면서 오늘 단기 목표가를 돌파를 했는데 1차 목표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절반 익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1313 챌린지 포트 안에서는 전량 익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에 충분히 더 이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을 터치하고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포트 안에선 정리하겠지만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는 1차 목표가 절반 익절 이후에 2차 목표가까지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하신 교육방 안에서 2차 목표가까지 2차 목표가 이후에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전략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 YG엔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YG엔터의 경우에는 오늘 이틀 연속 상승하는 흐름에 이어서 오늘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죠. 근데 쉬어간다 하더라도 이 상승 추세 안에 쉬어가는 흐름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2025년도 4월 10일 날 저점을 기준으로 상승 추세를 그어보면 지금 이 상승 추세 제가 처음 그려드렸을 때 다시 한번 그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보시기 편하게 2025년도 4월 10일 날 저점과 저점을 쭉 이어보면 자, 이런 상승 추세가 확인이 되죠. 그러면 이 상승 추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10일선을 훼손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현재 10일선에서 추세적으로는 좀 더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자꾸 터치하고 있는 모습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10일선을 한 번쯤은 좀 더 훼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따라서 이 조금 더 눌렸을 때에도 한 72,700원 이 라인대까지는 한 번 더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 라인대를 터치했을 때에는 추세 상승세 한 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세 상승 랠리 기대하면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HJ중공업 보도록 할 텐데요. HJ중공업의 경우에는 전 거래일 장중 5.73%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줬고요. 지금 현재 제가 이 종목은 박스권 흐름의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비추세권 박스권 안에 있는 움직임인데 이 종목이 현재 박스권 하단에서 이제 막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거래일 5%에 대한 상승 흐름 그리고 오늘 1.33%에 대한 조정이 이어졌는데 이 조정폭 그렇게 길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미 지금 지지라인대를 강력하게 설치하고 나서 반등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 등대 캔들이 나오고 나서 이 등대 캔들의 시가를 지켜준다라고 봤을 때에는 여전히 상승 추세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단기 조정 이후에 내일장 반등하는 흐름 기대해 보면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죠. 코난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오늘 좀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장중 5%라는 조정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확하게 주요 지지라인대에서 조정을 마무리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2025년 4월 17일 장중에 6%라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날이죠. 이날의 시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의 시가를 한번 체크해 보면 자, 이 라인대죠. 이 라인대에서는 23,900원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24,000원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이 라인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에서는 강력한 하방 정직성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 라인대를 한번 지워보면
어떤 이동 평균선이 있냐면 자, 60일, 이 초록색 선이 60일선입니다. 60일선까지 두 가지의 선을 동시에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분봉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봉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바닥권에서 강력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추세적인 하락이 이어지지 않는 모습. 따라서 최근에 이렇게 바닥을 강력하게 확인하고 나서 바닥을 충분하게 다지고 있죠. 따라서 오늘의 추가 조정은 좀 더 제한된 상태에서 반등하는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홀딩하고 내일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약세장임에도 불구하고요. 네오팜의 경우에는 이틀 만에 1차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또 익절로 저희 전략 수정해 주셨다라는 점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고 17주차 챌린지즈 네오팜뿐만 아니라 첫날에 공략해 주셨던 종목 역시나 3거래일 만에 1차 목표가 달성을 했거든요. 이렇게 좋은 종목들 챌린지 함께 하신다면 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또 종목 선택에 대한 고민 덜어보실 수가 있겠고 시장 방향성을 좀 올바르게 잡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토님, 어제는요 또 상승장, 오늘은 하락장. 그렇다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 또 시장 대응하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런 시장 전반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또 챌린지 안에서 공략해 주시는 종목들, 좋은 종목 소개 많이 해주시잖아요.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또 소개해 주시면서 오늘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하시는지에 대한 여부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하지 않겠지만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 그동안에 공략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공략 타점들을 다시 한번 잡아드리고요. 향후에 1차 목표가 달성한 이후에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에 대한 방향성을 또 잡아드립니다. 모든 종목들의 1차 목표가 달성 이후에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가 있는 게 아니고요. 1차 목표가 달성 이후에 2차 목표가에 정리한 종목 혹은 1차 목표가에서 전량 매도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식들이 좀 더 다르기 때문에 혼자 매매하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네오팜처럼 상승하는 종목들, 1차 목표가 달성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잡아드리는 이 등록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매매하기 좀 더 어렵다, 종목에 대한 선정 기준을 잡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참고해 보셔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종목에 대한 매매 기준가 잡아보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면서 최근에 시장이 단기적인 조정폭 그리고 상승에 이어서 단기적인 조정폭이 이어지고 있죠. 이 조정폭 조금은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정 장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을 선별해 나가야 이 하락장을 피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의 회복장을 앞두고 어떤 종목들을 미리미리 모아가야 될지에 대한 전략들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 여러분들께 모두 다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혼자 하시기 좀 어려운 분들은 함께 전략들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좀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핵심 정보들 파트너님과 함께 하신다면 또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17주차 챌린지 이제 마지막 두 가지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두 가지 종목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스메카 코리아와 바이오스마트 두 종목을 준비했고요. 두 종목 다 여러분들께 처음 소개해 드리는 종목이다 보니까 좀 중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코스메카 코리아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메카 코리아의 경우에는 우리가 함께 1313 챌린지를 통해서 정말 많은 화장품 관련주들을 공략을 했고요. 그 종목들 정말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여전히 대부분의 화장품주들은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잡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추가 상승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종목으로 선정을 해왔고요. 그 종목들 중에서 좀 더 중소형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코스메카 코리아 오늘 정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 종목이 강력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가장 먼저 여러분 화장품주 하면 한알령이 떠오를 겁니다. 이 한알령 해제에 따라서 중국에서 외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잇따라 좀 더 완화가 되면서 특히 화장품 업종들은 이 중국에 진출했을 때 좀 더 본격적인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종목의 경우에는 1분기에는 실적이 좀 더 아쉬웠어요. 하지만 2분기부터는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미국
2분기 이후에 기존 메이저 3사 고객사들의 재발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제는 재고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됐다 보니까 이 재고가 추가적으로 이 메이저 3사의 수급의 제품의 유입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여러분 한 가지 더 좀 더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중국만 보는 게 아니라 미국을 좀 더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번에 한한령이 해제가 되기 전까지 201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수출액이 10배가 넘게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가장 큰 1등 공신을 한 그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코스메카 코리아의 경우에는 이 미국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이 미국 법인을 중심으로 KBT의 OTC 프로젝트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OTC 프로젝트가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버 더 카운트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좀 더 독성이 강하고 좀 더 센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 화장품 가게에서 사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뭐 병원을 꼭 가야지만 살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갖다가 바로 병원에서 살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밝혀지면서 앞으로에 대한 상승 흐름들 좀 더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9월 달부터 이어져 왔던 이 하락 추세 굉장히 깊었죠. 이 깊었던 하락 추세를 기간 조정으로 넘겼습니다. 가격 조정이 아니라 가격 조정 물론 동반이 됐고요. 기간 조정 마찬가지 동반이 됐지만 이 강력한 상승 흐름으로 돌파했다라기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그 추세를 넘겼기 때문에 좀 더 아쉬운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 장중에 10% 가까운 상승 흐름으로 전 거래일 대비해서 거래량 300%가 넘게 나왔죠. 그러면서 이 전 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다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고점 라인대 43,000원 라인대를 49,000원이죠. 라인대를 돌파에 성공을 하면서 강세 랠리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세 기대해 보면서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44,500원 기준 잡고 이번 주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종목 바이오스마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오스마트의 경우에는 자회사가 전력 사업 과점에 대한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초고압 변압기뿐만 아니라 발전기용 소재를 공급을 하는 이 기업인데 여기에서 전력 케이블 시장의 과전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가전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력 사업에 대한 수혜를 또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SK텔레콤에 대한 해킹 이슈가 굉장히 지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CJ 올리브 네트워크 또한 이 해킹이 이어졌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 바이오스마트의 경우에는 전자결제 및 금융장비의 보안 기술을 적용하는 핀테크 기업이다 보니까 이 종목의 또 보안 이슈에 대한 좀 더 수혜를 함께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차트를 보면 좀 더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도 4월 23일 날 장중 상한가 달성에 성공을 하면서 이렇게 등대 캔들이 발생을 했죠. 등대 캔들이 발생하고 나면 추세가 더욱더 강화가 됩니다. 이 강화된 추세 안에서 현재 단기간의 조정 장세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요 지지 라인대, 등대 캔들이 나오고 나서 첫 번째 지지를 받았던 저점 라인대가 3,500원 라인대죠. 이 3,5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오늘도 역시나 반등이 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장중에 8%까지의 상승 흐름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기 눌림목 이후에 반등 흐름 기대하면서 가격 전략 목표가 4,000원, 손절가 3,400원 기준 잡고 내일까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와 바이오스마트 두 가지 종목 17주 차의 마무리 종목으로 좀 공략해 주셨습니다. 내일 또 마무리되는 날이기 때문에 저희 17주 챌린지 함께 하시면서 성공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챙겨보시면 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313 챌린지 데일리온 이용채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